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잘들 지내셨죠?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쭉 행운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행운을 잡고 싶죠. 그리고 모두가 또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근데 참 행운에도 여러 가지 비밀이 깃들여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어떤 큰 행운이 오고 누구에게는 참 소소하게나마 오지도 않는 운들이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들을 접하면서도 또 이 운을 자기 걸로 받아들여지지를 못하고 내 걸로 쟁취를 못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럴 때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럴 때는 올해는 이렇다. 아니면 내년은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해 한 해 이렇게 운을 짚어보고 갑니다. 네. 이제 신년 운수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 와중에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희노애락을 경험도 하고 이렇게 느끼면서 살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포인트. 이게 핵심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숫자 중에요. 어떤 숫자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또 사주팔자에도 본인에게 맞는 숫자도 있고요. 맞지 않는 숫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그 좋아하는 숫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이렇게 현관에 비밀번호를 좋아하는 숫자로 한다든지 나한테 행운이 되는 숫자로 한다든지 이렇게 숫자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은 숫자에 많이 접하게 돼요. 여러 가지 숫자에 핸드폰도 숫자고 차 넘버도 숫자고 현관문 비밀번호도 숫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민등록증 번호도 숫자고 그쵸? 여러 가지 이제 숫자를 기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숫자라는 개념은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어떤 분들은 나는 3을 좋아해. 그리고 나라별로도 많이 틀리죠. 중국에서는 또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행운의 숫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에서 서양에서도 럭키 세븐이라고 하죠. 럭키 세븐. 럭키가 뭐예요? 행운이잖아요. 이 7이라는 숫자는 행운을 뜻하거든요. 근데요, 우리 토속신앙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토속신앙, 우리 문화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숫자의 개념에서도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죠. 중요한 의미.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칠성님전 이렇게 말할 때도 그게 7자라는 숫자죠. 그리고 북두칠성 그게 칠성님. 그게 북두칠성도 칠성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7일기도 371기도 이런 식으로 좀 7자를 많이 강조를 하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얼굴에 7개의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칠보라고 하는데요. 그 7개의 보석도 7개예요. 어떻게 7개예요? 눈 2개, 귀 2개, 입 하나, 콧구멍 2개. 이렇게 해서 7개의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보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존재를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나는 3자가 좋아, 나는 7자가 좋아, 나는 5자가 좋아 이렇게 하는 거랑 틀리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려고 조금 인식을 심어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도 7세, 17세, 27세 이렇게 7자라는 숫자가 많이 붙습니다.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붙을 때에는 우리가 인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어떠한 행운이 시작된다.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행운이 오는 시점이다.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다. 그리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변화나 변동, 그리고 기회나 찬스, 이런 것도 의미를 하지만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7이 의미하는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걸로 완성을 시켜. 어떤 일을 완성을 시켜. 내가 추진하는 일, 어떠한 생각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계획, 아니면 나의 운의 흐름이 완성되는 해운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7세, 17세, 27세, 37세, 47세, 57세, 이렇게 7자가 붙는 나이대를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래서요, 우리는 성주운이라는, 성주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성주나이라는 게 7세에만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27세부터 57세까지는 7자라는 숫자가 붙는데요. 60대에서는 67세가 아니라 61세 환갑이라는 용어를 써서 환갑성준이라는 용어를 써서 우리가 61세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요, 60가짜가 딱 들어차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67세가 되기 전에 61세에 성준이 발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77세에 노제성준으로 마감을 하죠. 그래서 그 의미도 각각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정말 조금 농경사회가 전반적으로 행해졌을 때 옛날에는요, 뭐 고려적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요, 사실은 이 성주운이 지금은 현대사회에서는 27세부터 스타트를 하는데요. 그때는 17살부터 시작을 했어요. 17세부터. 왜냐하면 그때는 또 이렇게 수명도 더 짧았고 결혼하는 시기도 더 빨랐었죠. 지금은 27세도 빠른 편인데 그때는 뭐 17세면은 다 결혼들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어려서.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풍토도 바뀌는 반면에 이런 조금 의미도 그런 게 이제 나이대도 변화가 조금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주축인 27세부터 77세의 나이대는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나이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나이대를. 우리가 이 27살에는 우리가 초년성준이라고 합니다. 초년성준. 그리고 37세는 2년성준이라고 해요. 2년성준. 네, 47세는 와가성준. 네, 와가성준이죠. 그리고 57세에는 대가성준. 대가성준. 그리고 61세에는 환갑성준. 77세에는 노제성주.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6번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운의 럭키 7. 이 행운이 우리에게는 6번의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인생에서 6번밖에 오는 이 행운의 시기는 절대로 놓치지 말자 이거예요. 그냥 놓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타깝고 아깝고 조금 후회스럽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면서 어떤 운도 오고 또 어떤 재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운과 상반이 되게 너무 포괄적인 운이 오기 때문에 그 운의 크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도 할 수 없는 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을 27세부터 37세, 47세, 57세 이렇게 받아가면서 10년 단위로 우리가 10년 단위를 대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10년 단위를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운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성주운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운의 작용이 어떻게 오냐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이 성주라는 거는 문서다 이거예요. 문서. 그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서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서. 우리가 집을 사는 것도 문서잖아요. 그리고 집을 파는 것도 문서예요. 우리가 살면서 좀 집을 사기 위해서 평생을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집에 몰빵을 하죠. 거의 전 재산을 집에 투자를 할 정도로 집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집이 곧 재산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주택을 사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에서 부를 느끼게 되고 부를 누리게 되죠. 어떤 집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부가 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의 이렇게 의미를 두는 게 재물로서는 집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문서를 대하는데 그리고 집도 사고 팔고 예전에 농경사회 때 예전에는 한 터에서 예를 들면 한 터에서 몇 대가 살고 하기 때문에 집을 사고 파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수시로 사고 팔고 일부러 사고 팔고 그죠? 2년 3년만 있으면 또 사고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를 축적을 하는 방법을 취하는 건데 그렇게 어쨌든 이런 부동산을 사고 팔고 이런 과정이 다 문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옳은 문서, 바른 문서를 금전되는 문서를 잘 사고 잘 팔고 했을 때에 내가 거기에서 생기는 금전 재물이 있는 건데 그 금전 재물이 옳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성주라는 게 너무 큰 운이다 보니까 뒤집힐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금전재물에 해당하는 이 문서운이 자리를 제대로 잡고 뒤집히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주운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시잖아요.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근데 또 반대로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그래서 성주가 바람이 났다, 성주가 뒤집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작용이 일어나면 내가 운값을 못하고 성주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성주가 뒤집히고 혹은 어떤 분들은 그 나이대에 제대로 된 성주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해운년에 그 나이대에 해당하는 해운년에 꼭 악재를 같이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삼재바람에 내가 치인다든지 어떠한 좀 해운년의 기운이 안 좋을 때 이런 행운이 같이 온다든지 그래서 호사다마라고 나쁜 거와 같은 좋은 게 같이 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 성주가 뒤집힌다, 바람이 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제대로 된 문서를 취할 수가 없어요. 꼭 탈이 납니다. 어떻게 해서든 탈이 납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그 성주바람이 불 때 이혼이 된다든지 아니면 대주가 정말로 그 바람에 바람이 난다든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괜히 부부간에 불화가 생겨요. 어디 가서 보면 운 들어오셨네요. 굉장히 큰 운이 성주운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맨날 싸워. 맨날 다퉈. 그러다가 그 해운년에 이혼을 해. 갈라지게 돼. 아니면 사람이 사망까지 하게 돼. 그런 불상사가 초래하는 게 성주가 뒤집힐 경우예요. 우리가 또 회사를 잘 다니다가도 괜한 일로 시비가 붙어서 회사를 잘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또 내 발로 회사를 잘 다니다가 이제 참기도 싫고 괜히 욱해. 그래서 그때만 잘 넘기면 되는데 성주 바람이 불 때에
그게 더 극대화가 되다 보니까 내가 참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별거 아닌 걸로 회사에서 또 잘리거나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성주의 바람이 불 때에는요, 이직을 해도 옳은 직장을 가지를 못해요. 내가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 바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주의 운은 10년을 타고 가기 때문에 이 10년간 바람이 불면 내가 계속 막 이렇게 사는 게 고달파지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그게 성주가 바람이 불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도 너무 운을 잘 다스려야 되고요. 그리고 옳은 운으로 가게끔 잘 받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작은 운은 그냥 우리가 모르고도 지나는데 너무 큰 운이다 보니까 이 운을 우리가 좀 잘 다루자 이거죠. 잘 좀 써먹자 이거죠. 내 걸로 만들어서 좀 잘 다듬자 이거죠. 그러면 이게 뭐 배가 되고 배가 돼서 나에게 큰 부를 준다 이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매번 이제 성주운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제 제가 성주운에 대해서 많이 찍어놨으니까요. 뭐 영상마다 똑같은 내용을 또 담을 수는 없어서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틀린 내용도 담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보시고 다른 것도 보시면 또 참고가 많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주운이라는 운을 굉장히 예전부터 소중히 했는데요. 그리고 아무 때나 오는 운이 아니기 때문에 놓치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자꾸 이런 기회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살기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언제 좋아질까 정말 앞이 깜깜하신 분들도 많아요. 제가 점사를 보다 보면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고 정말 답답하신 사연들도 많거든요. 뭐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고 싶고 뭔가 새롭게 뭔가 이렇게 돌파구를 찾고 싶은데 뭔가가 안 잡히는 그 뭔가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성주만큼은 놓치지 말자.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무당들도 성주운은 꼭 받습니다. 1등으로 받죠. 좋은 거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서에 우리가 접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문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자도 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이직도 하게 되고, 내가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시작하는 것도 성주운이지만, 망하는 것도 또 성주운이거든요. 뒤집혔을 경우에. 이게 반대로 가니까. 그래서 성주운이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걸로 잘 취해서 잘 다듬어 가야 돼요. 성주를 잘 모셔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 이렇게 있는데요. 성주운이라는 건 1년 중에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봄에도 받고 뭐 여름에도 받고 가을에도 받고 겨울에도 받고 하는 게 성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받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받지 말아야 될 시기도 있습니다. 봄에 성주를 받으면요. 바람이 난대요. 바람이. 그래서 봄에는 성주를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또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다르죠. 개개인의 또 그 뭐 살고 있는 또 그런 습성들도 다르고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좀 바람이 났으면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너무 남자가 없거나 여자에게 남자가 없거나 남자에게 여자가 없어. 그러면 오히려 바람이 나게끔 봄에 받아주는 게 좋아요.
이 바람이 누가 있으면서 바람의 그 바람이 아니라 내가 짝이 없어. 결혼도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은데 짝이 없어. 그러신 분들은 봄에 일부러 바람이 나라고, 사람이 좀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서 봄 성주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성주운을 제일 좋은 시기라는 거는 받을 때 우리가 언제 받으면 제일 운이 발복을 할까? 그리고 이 운이 터트려질까? 음력 8월 이제 중순이 지나면 우리가 뭐 내년 운이 벌써 이렇게 들어온다,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러면 조금 영리하신 분들은요,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 나이보다 한 살씩 어리신 분들, 26세, 36세, 46세, 56세, 60세, 76세 이분들은 먼저 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똑똑하신 거죠. 예를 들면 올해도 받고 내년도 받으면 더 좋은 거예요. 남들은 10년에 한 번밖에 못 받는 운을 2번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세, 27세, 36세, 37세, 46세, 47세, 56세, 57세, 60세, 61세, 76세, 77세가 지금 성주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를 강조를 하는 거고 재차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게 다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옛날부터 새로운 법은 정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어르신들이. 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져 오는 문헌이라는 거는 몇 번에, 몇십 번에, 몇백 번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립이 돼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제일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문건들이 내려져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뭐 따로 해석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나이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뭐 성주 문서운이 없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이대에서도, 다른 나이대에서도 그런 성주운이 발복을 하고 들어오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를 들면 뭐 53세도 들어올 수 있고 55세도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럴 때는 그 개개인의 사주를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이분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개개인의 사주를 다 일일이 짚어봐야 됩니다. 똑같은 53세라도 어떤 분은 운이 들어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운이 한 개도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일이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아까 26, 27, 36, 37, 46, 47, 56, 57, 그리고 60, 61, 76, 77세 외에는 운의 크기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은 성주운이라도, 같은 문서운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분들하고 어떤 다른 분들은 운의 크기가 반드시 다르다는 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같다고 보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거짓말이죠. 아닌 건 아닌 거니까. 하지만 내가 뭐 53세에 어디 가서 봤는데 문서운 들어도 그것도 문서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운의 크기가 많이 다르다는 거, 그거를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서라는 거는 금전재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문서라도 내가 이렇게 잘 취해야만이, 내 걸로 돼야만이 그 발복을 할 수 있고, 운에 예를 들면 운값을 한다고 우리가 그러죠. 운의 값을 치를 수가, 우리가 운의 값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을 잘 다스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 대운을 놓치지 마시고요. 모두들 정말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시국이지만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채워나가다 보면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잖아요. 정말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하시는 말씀은요, 정말 다 보석 같아요. 너무 좋으신 말씀이 많죠. 정말 첫 술에 배는 부르지 않지만 그래도 이걸 쌓아가다 보면 내가 이 운값을, 만약에 47세 받은 운을 57세까지 타고 가는 동안에, 47세 받았는데 올해가 뭐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47세 받은 운을 57세까지 타고 가면서 내가 어떠한 문서의 작용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뭐 이렇게 몇 달 남지는 않았지만 또 새로운 기운이 다시 들어오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하루하루 정말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부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궁 꽃대신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빌어드리고, 일해드리고, 뭐 상담해드리고 이런 일들인데요. 일사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개인적인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죠. 거의 무당이 되면은. 근데, 요즘 같아서는 정말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간혹 가다가 이런 성주운을 받고 정말 발복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 역전. 정말 내가 이런 게 정말 부가 이런 거구나, 이런 맛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이런 좀 맛을 보시라고, 이런 운을 좀 맛보시라고, 운을 좀 받으시라고 강력하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다 같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빌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성주는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셨죠?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를 드리고 좋은 소식을 하나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성주운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주운. 오늘은요, 성주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성주운맞이에 대해서 모집하는 내용을 담아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살면서 어느 집에 이렇게 살게 되죠. 어딘가에 집을 짓고 살게 되는데요. 이 집에 터가 있습니다. 터를 터줏대감이라고 하죠. 이 터에 터줏대감이 있고요. 이 터에는 터줏대감과 더불어 가택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택신. 그리고요, 가택신은 곧 우리가 성주신으로 보는데요. 성주는 대주예요. 그러면 이 집안에서 제일 어른은 대주, 아버지, 장남, 자손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또 옛날 말에 뭐 가만사성 이런 말 있죠. 그 말이 이렇게 비롯이 된 거라고 보여져요. 성주가 편안해야 대주가 편안하고, 대주가 편안해야 가족이 편안하고, 가족이 편안해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성주라는 거는 이 본연의 가택신을 성주신이라고도 하지만 이 집안의 대들보를 우리가 성주라고 하죠. 그래서 이 대주가 어떠한 나이가 됐을 때 성주신이 발동을 하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사회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이 가중의 가장 역할을 하는 분들을 다 성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주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떤 때에 우리가 성주가 들어왔다, 성주운이 발동을 한다, 성주신을 받아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나이적으로 본다면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20살까지는, 만 20살까지는 부모스라에서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부모의 운 반, 본인의 운 반으로 해서 살아가는데, 만 20세가 넘으면 오롯이 본인의 사주의 팔자의 기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20세가 넘어서 첫 번째로 오는 운이 27에 오는 초년성주운입니다. 27에 초년성주운이 와요. 비로소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주운이라는 게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27 다음에 37, 47, 57, 61, 77 이렇게 오게 됩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놓고 봤을 때 6번의 기회가 온다고 보여지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점사를 보거나 뭐 이렇게 철학관에 가더라도 운이 들었네요 이런 말씀 들어보시죠. 손님 운 들어오셨어요. 이런 말씀 들어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운을 놓고 봤을 때 1년이면 12달이 있어요. 12달에도 띠가 존재합니다. 1월달은 무슨 띠, 2월달은 무슨 띠, 자축인묘 진사오미가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서 12달을 관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1년 1년도 12띠가 돌아가면서 12년을 채우면 또 다시 자축인묘로 시작이 되는 또 12띠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12년 주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봤을 때, 손님, 운 들어오셨네요. 올해 운이 참 좋으세요. 그랬을 때 1월부터 12월까지 12달이 전부 좋은 사람은 드물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3, 4월이 좋네요. 아니면 7, 8월이 좋네요. 아니면 5, 6월이 좋네요. 아니면 상반기가 좋은지 하반기가 좋은지 이런 식으로 몇 달이 있을 뿐이지 1년이고 12달이 다 좋진 않아요. 또 어디 가서 봤는데 올해부터 2, 3년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2, 3년 동안 그런 운이 물론 돌기는 하지만 좋아지긴 하지만 3년 내내 좋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요, 이 성주운이라는 건요, 27, 37, 47, 57, 61세 환갑, 그리고 77세에 오는 이 성주운은요, 10년씩 관장을 해요. 27세에 받은 성주가 37까지 타고 가면서 이 운을 타고 간다. 그리고 37부터 47까지 이렇게 10년씩 관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운에 작용을 하죠. 운의 어떤 효염을 보죠. 이 효염을 발휘를 하는 게 10년씩 관장을 하더라. 10년씩 효염을 보더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근데 선생님 도대체 성주운이 뭔가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요즘에는 성주운이라는 거를 저는 문서운이라고 표현을 해드려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고요, 죽는 것도 문서예요. 아파트를 부동산, 아파트나 집이나 부동산, 어떠한 이사, 집을 사는 것도 문서고요, 파는 것도 문서예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문서고 나오는 것도 문서고, 집을 이동하는 것도 문서고, 직장을 변동하고 이동하는 것도 문서고,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문서가, 수많은 문서가 활약을 하고 존재를 하는데, 겪고 살게 되는데, 이 문서가 결국은 금전 재물이다 이거죠. 문서를 잘 잡아야 내가 부자가 되고, 문서를 잘 내놔야 내가 부자가 되고, 또 내가 상대방을 잘 만나서 결혼을 해야 부자가 되고, 또 자식 간에도 궁합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부자 되는 자식이 태어나면 또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태어나는 것도 문서지만 돌아가시는 것도 문서로 봤을 때
이 운이 너무 강할 때는 호사다마라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나쁜 게 먼저 치는 사람들이 많더라. 왜? 기운이 강하니까. 이 성주운이라는 기운이 너무 강하게 밀려오다 보니까 내 그릇을 다 채우기도 전에 엎어지더라. 그래서 뒤집혀 간다. 거꾸로 운이 들었다고 어디에서 보니까 운 들었어요 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다 망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서 보니까 운 들어왔대. 57세. 제가 뭐 좀 해도 될까요? 사업 좀 해도, 가게 좀 차려도 될까요? 해도 됩니다. 근데 하면 그 해 망해. 1년도 안 돼서 망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성주가 뒤집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물론 다르지만 이 기운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성주가 뒤집히는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성주가 뒤집히면 거꾸로 운이 들어왔는데 운을 못 받게 되고 운이 거꾸로 뒤집히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을 잘 받아야 돼요. 올해 좋은 운은 올해로 끝나고 올해부터 뭐 내년까지 좋아요, 2, 3년이 좋아요 하는 거는 2, 3년 안에 끝나겠죠. 그렇지만 이 성주운이라는 건 10년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27에 받아놓은 성주가 37까지 타고 가면서 내가 무수히 많은 이 문서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문서들이 옳은 문서, 바른 문서, 금전재물이 되는 문서로 가라고 이 성주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주운을 받는 분들이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대부분 27, 37, 47은 잘 모르세요. 잘 모르고 지내. 이런데도 잘 몰라. 근데 47, 57, 61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인생도 겪을 만큼 겪으시고 인생에 뭐 희노애락 풍파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이런데도 또 다니기 시작하십니다. 연세가 그 정도 돼야. 근데요, 그런 분들은 인생의 풍파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잘 알아들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같이 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선생님, 제가 이걸 좀 빨리 알았으면, 10년 전에라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드리죠. 모르는 것보다 빨리 아는 게 좋지만 지금이라도 아는 건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27이나 37에는요. 부모님이 모르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분들을.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철부지잖아요. 뭐 회사 다니든 공부를 하든 잘 모르잖아요. 본인 앞가름만 해도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27, 37에는 부모님들, 부모자가 많이 챙겨주시는 운을 받는 자녀분들이 많으시고 47, 57, 61에는 본인들 스스로가 본인을 위해서 받는 분들이 많더라.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운이 쌓아놓은 공덕은 운을 한 번, 두 번 받는 거는 공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과 같은데요. 예를 들면 27부터 27, 37, 47, 57 이렇게 4번을 운을 받아온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다가 57에 딱 한 번 받은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27, 37, 47, 57 받은 사람과 57에서 한 번 받은 사람은 이 운의 크기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7부터 차차로 쌓아간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27부터 37을 타고 가면서의 인생, 37부터 47을 타고 가는 인생, 47부터 57을 타고 가는 인생이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57에서 받는 사람은 지금까지 풍파를 많이 겪다가 57에서 거의 이렇게 바닥을 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힘들어서 그때라도 받는 분들이 많으시다 이거죠. 그렇게 운의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한 분이라도 빨리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만약에 올해 37살이야. 근데 37살에 올해 운이 1월 1일 날 땡 해서
스타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 37이신 분들은 올해 성주운을 받으시는 게 맞는데, 운은 1월 1일 날이 됐다고 올해 운이라고 1월 1일 날 땡 하고 스타트가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와서 서서히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올해에 37의 성주운이 들어오신 분들은 올해도 받으셔도 되지만 작년에 가을부터 9월달, 10월달 음력이에요. 9월, 10월부터 운이 점차 시작되는 꼭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때 벌써 받으세요. 그럼 거꾸로 내년에 37이신 분들 있으시죠? 지금 현재 36. 근데 그분들은 내년에 성주운 받으셔야 되죠. 근데 내년에 성주운을 받지 말고 지금 이제 9월이에요. 음력으로. 음력 9월인데요. 음력 9월부터 지금 운이 벌써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운을 받으신 분들은 벌써 6개월을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다른 37에 받으신 분들보다 내년에 받는 37 같은 동갑이라도 그때보다 나는 6개월을 먼저 가는 거예요. 운을 먼저 내가 차지해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을 먼저 받아놓고 가면 일하는 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올해 나이 27, 37, 47, 57, 61, 77세도 해당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내년에 성주를 받으시는 분들 지난 건 못 받습니다, 여러분. 지난 거는 끝이에요. 만약에 올해 27인데 내년 가서 어머 작년에요. 제가 여유가 없어서 못 받았어요. 올해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돼요. 내년 거를 올해 지금 6개월 전에 받는 건 가능해. 하지만 올해 끝난 거를 내년에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27, 37, 47, 57, 61, 77세가 본 성주에 해당이 되지만 그보다 한 살씩 어리신 분들 26, 36, 46, 56, 60, 76 이분들도 성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음력으로 9월인데요. 여러분 음력으로 9월달, 10월달에는 이런 재수 음맞이를 많이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음력 3월, 음력 9, 10월에 재수맞이를 많이 하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달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 달의 기운이 9월달, 10월달, 3월달 이런 달의 기운이 다른 때보다 많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또 이런 운을 받으면 운이 배로 온다, 뭐 이렇게 운이 크게 온다, 복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예전부터 그러셨어요. 그래서요 9월달만 되면 너무너무 운 받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너무너무 재수꽃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간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이런 운의 흐름상 단기간으로 가는 것도 그 해에 운을 받으면 좋겠지만 없는 운을 퍼올 순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10년을 관장하는 운은 놓치지 말으셔라 이거죠.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바보 같은 짓이고 나중에 후회해도 그때 돼서는 못 받는 운이잖아요. 10년 기다리셔야 돼요. 올해 못 받으신 분들은 10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너무 힘드시죠? 다른 운은 존재하겠죠. 중간중간에. 그치만 그 크기가 다릅니다. 성주운이라는 크기와 1년짜리, 2년짜리 운과는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 성주만큼은 꼭 받으셔라. 꼭 놓치지 마셔라 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간에서 우리 신도분들 어머님들한테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 안 드리는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조금 아픈 자손, 그리고 이렇게 풍파가 많은 자손, 사주가 신약해서 이렇게 많이 신가물에 눌려있는 자손들은 제가 생일불공을 꼭 드리세요 라는 말씀과 함께 또 이렇게 성주가 들어올 때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나이를 항상 체크를 해요. 뭐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또 이렇게 밟아 나가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언제가 어떻고라는 거를 체크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리도 말씀해드려요. 내년에 엄마, 따님, 아드님 성준 꼭 받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려도 꼭 지키세요. 근데 저도 미리는 말씀을 드려도 그때 가서 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요, 제가 이 성주만큼은 다른 운은 몰라도, 다른 운은 올해 없으면 내년에 아니면 그 후년에라도 언젠가 오는 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의 크기가 다르고 그 운의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성주 운만큼은 제가 강력하게 어필을 해드려요. 어머니, 지금 성주 들었어요. 꼭 받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꼭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요즘에 세대가 너무 세상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통해서 뭐 얼굴도 모르는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본인들이 행복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 기운이 또 저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같이 행복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이 어려운 세상에 정말 왜 금전재물도 내가 자꾸 저축을 해야, 어떤 횡재수라는 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저는 횡재수라는 단어가 제일 싫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횡재수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놈의 횡재수는 다른 걸 또 뺏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요, 금전도 저축을 해서 불려나가듯이 이 운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불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모님들이 만약에 이런 운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콩고물이 반드시 자손에게도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성준만큼은 꼭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번 성준 맞이는 단체로 이렇게 제가 행사를 또 모집하게 됐어요.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으셔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남들하고 섞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시는 걸 물론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형편이 안 되는데 놓치기는 싫어요. 이거 어떡하죠? 좀 어떻게 적은 금액으로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행사에 같이 동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준 받으셔서 10년 동안 그 운을 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연희군 꽃대신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청껏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따로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단체이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또 제가 이제 공지가 나오면 또 한번 이제 영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이렇게 공지를 해드려서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일사가 또 다른 일사들이 많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거를 굉장히 길게 잡아서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기 때문에 길게 이렇게 모집 기간을 잡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력으로 9월달 안에 행사 모집을 해서 이 시간 안에 모집을 해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꼭 참여하셔서 부자 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